부업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혼란이 시작됩니다. 블로그를 해야 하나, 유튜브를 해야 하나, 스토어를 해야 하나. 검색할수록 선택지는 늘어나고 뭐가 맞는지 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또 한 달이 지납니다. 오늘 이 혼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업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특징과 한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인 상황에 맞는 부업을 고르는 기준 4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방향이 잡힐 겁니다. 파트 1. 부업을 고르기 전에 먼저 이 질문에 답하십시오. 부업 종류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장 수익이 필요한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부업 선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이 빠듯하고 다음 달 대출 이자가 걱정된다면 빠르게 수익이 나는 부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지금 당장 수익이 없어도 괜찮고 6개월, 1년 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천천히 쌓아가는 부업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건너뛰고 남들이 하는 부업을 따라 시작합니다. 그러다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방향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에 먼저 답하십시오. 파트 2. 시간을 파는 부업. 가장 빠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시간을 파는 부업입니다. 프리랜서 번역, 디자인, 영상 편집, 과외, 크몽 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가 가진 기술이나 시간을 직접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 유형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작이 빠르다는 겁니다. 오늘 크몽에 서비스를 올리면 이번 주에 첫 주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장 수익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스킬이 있으면 시작 비용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만 벌 수 있습니다. 내가 쉬면 수익도 멈춥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루는 24시간이고 몸은 하나입니다. 시간당 단가를 올리는 방법밖에 수익을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의 수익은 되지만 장기적인 자산이 되기 어렵습니다. 파트 3. 콘텐츠를 만드는 부업. 느리지만 쌓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콘텐츠를 만드는 부업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뉴스레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콘텐츠를 꾸준히 올려서 구독자와 팔로워를 모으고 광고 수익이나 협찬 또는 연결된 상품 판매로 수익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유형의 가장 큰 장점은 자산이 쌓인다는 겁니다. 오늘 쓴 블로그 글이 2년 후에도 검색되어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1년 전에 올린 유튜브 영상이 지금도 조회수가 나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쌓인 콘텐츠가 자동으로 일을 합니다. 한번 만든 것이 계속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초반이 매우 힘듭니다. 블로그 글을 100개 써도 수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6개월 했는데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버티는 멘탈이 필요합니다. 당장 수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유형입니다. 시간 여유가 있고 장기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파트 4. 상품을 파는 부업. 한번 만들면 계속 팔립니다. 세 번째 유형은 상품을 파는 부업입니다. 전자책, 온라인 강의, 템플릿, 디지털 파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번 만들어두면 계속해서 팔리는 구조입니다.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누군가 구매하면 수익이 들어옵니다. 이 유형의 가장 큰 장점은 레버리지입니다. 전자책을 한번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렸다면 그 일주일의 작업이 1년 동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강의를 한번 촬영해두면 수백 명이 구매해도 추가 작업이 없습니다. 시간을 파는 구조가 아니라 가치를 파는 구조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들어서 올려놓는다고 저절로 팔리지 않습니다. 홍보와 마케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팔리기 시작하면 그 구조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3가지 유형 중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시간 대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유형입니다. 파트 5. 3가지 유형 비교. 시간, 수익, 난이도, 자본 3가지 유형을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파는 부업은 시작 속도가 빠르고 초기 자본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의 천장이 낮고 내가 멈추면 수익도 멈춥니다. 당장 수익이 필요한 사람에게 맞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부업은 시작 속도가 느리고 수익이 나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자리 잡으면 콘텐츠가 자산이 됩니다. 꾸준함이 있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상품을 파는 부업은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가 가장 높고 수익의 천장이 없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3가지 중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3가지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맞는 유형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본인에게 맞는 걸 골라서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파트 6. 나한테 맞는 부업 고르는 기준. 4가지 이제 본인에게 맞는 부업을 고르는 기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시간입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30분밖에 없다면 콘텐츠 부업보다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는 상품 부업이 맞습니다. 2시간 이상 확보된다면 콘텐츠 부업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성향입니다. 글 쓰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은 블로그나 전자책이 맞습니다. 말하는 게 편한 사람은 유튜브나 강의가 맞습니다. 만들고 디자인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템플릿이나 디지털 파일이 맞습니다. 억지로 하는 부업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수익 타이밍입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파는 부업부터 시작하십시오. 6개월 이상 여유가 있다면 상품 부업이나 콘텐츠 부업을 선택하십시오. 이 기준을 무시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네 번째 기준은 확장성입니다. 지금 당장만 볼 게 아니라 1년, 3년 후에 이 부업이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시간을 파는 부업은 확장성이 낮습니다. 상품을 파는 부업은 확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확장성이 높은 방향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아우트로 어떤 부업을 고르든 시작이 전부입니다. 오늘 3가지 유형과 4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듣고 나서도 여전히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감각은 정상입니다. 완벽한 선택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시작하십시오. 해보면서 맞는지 틀린지를 알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고민해도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다가 또 한 달이 지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떤 부업을 고르든 시작이 전부입니다. 부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설명란 링크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업 인생을 응원합니다.